서울 이야기만 주로 해온 저 입장에서는 좀 약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논란. 삼도시 논란. 화두를 던진 셈이거든요. 소신 있게 해봤습니다. 경기 핵심지가 서울 중간 아파트보다 요즘 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건 차상위 고소득자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를 택하고 있다. 직주 근접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구가 공급 전력이 향후 애조고되어 있고 상용 근로자로 대표되는 수요도 이제 보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반등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올해 상반기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오를 줄 아셨나요, 두 분? 많이 올랐나? 많이의 기준이 뭐지? 더 올라야 돼.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게 상급지를 갈아타야 하냐에 대해서 의견이 또 분분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갈아타야죠. 왜? 우리 맨날 부동산 임장 우리 요일당 가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오를 거라고. 어차피 다 오를 거니까 우상향이다. 지금이 기회라고 항상. 그거는 중개업소 분들 만나니까 저는 그 그렇지. 말을 믿어요. 아 그리고 실제로 공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들어가는 게 맞고 어쨌든 상급지 이동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는 늘 생각을 해요. 그 원벨리 봐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원벨리 70억, 80억? 있으면 사지. 서울 하나 알파카 아, 난 20억? 솔직히 서울은 알파. 지금 만약에 내 주변에서 뭐 어디 산다 그러면은 부담이 되는 측면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수요자들 측면에서 갈아타기를 할 때. 왜냐면 옛날에 봤던 가격이 있는데 둔촌 주고 분양 받을 때 다 미쳤다고 했잖아. 2년 전인가? 그지? 아니, 뭐 2년 전이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래? 와, 씨. 야수의 심장 하잖아요. 결국 시장이 이렇게 된다니까 공급이 없으면. 그래서 의견이 너무 분분하니까 좀 전문가분을 모시고 세밀하게 좀 들어보고 싶어서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굉장히 의사 세팅을 부담스러워하시는데. 질문 시작 전에 중요한 거 있잖아. 아 맞아 우리 아, 이거 너 이 중요한 신간 걸 놓칠 뻔했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2년 만에 나온 책. 신간. 네, 2년 만에 나온 신간. 약간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제목 같은데 좀 어떡하죠? 책에서 보면은 저 좀 재밌는 게 앞으로 양극화기 때문에 네, 일본처럼 야 도쿄는 살아남았지 않냐, 앞으로 한국도 무조건 서울이다, 네. 무조건 서울 살아, 뭐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는데 책에서 비핵심지보다는 비핵심지보다는 경기 핵심지가 낫다. 낫다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고민 많이 하잖아요. 서울 구축이냐, 경기 신축 뭐 이렇게 고민도 하시고. 그렇지. 그러니까 서울 이야기만 주로 해온 저 입장에서는 좀 약간 그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논란. 삼도시 논란. 화두를 던진 셈이거든요. 소신 있게 해봤습니다. 세세 전환, 뭐 세세 이런 전환. 이런 거 달린 거. 그 서울 3분위 아파트와 경기 5분위면 이제 상위 20%. 그러니까 서울이 중간 아파트와 경기의 그 상위 20% 아파트의 매매가 추이를 한번 봤더니 2017년부터 21년 중반까지는 서울 중간 정도가 경기 상위 20%보다 많이 앞섰었거든요, 매매가가. 그 이후 갑자기 이제 경기 상위 20% 아파트가 굉장히 빠르게 추격하다가 22년 말부터는 경기 상위 20%가 서울 중간 아파트를 이제 추월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차이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경기 핵심지가 서울의 중위권을 지금 압도하는 현상이 이미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부동산 카페에 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런 여론이 많이 들었어요. 그 가격이면 서울 사지 왜 거길 사? 이런 그죠. 글들이 네.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고, 각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1000호당 10억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를 보면은 2015년부터 22년까지 서울은 57명에서 112명, 경기도는 17명에서 30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 보면 역시 서울에 부자가 많네, 늘어나는 것도 더 많네라고 보여지지만 전국 상위 10%에서 20% 차상위 고소득자를 보면은 서울은 96명에서 128명을 늘지만 경기도는 69명에서 95명으로 증가율만 보면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빨리 늘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차상위 고소득자는 서울보다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경기 핵심지가 서울 중간 아파트보다 요즘 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건 차상위 고소득자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를 택하고 있다. 직주 근접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 일자리 증가폭이 좀 송도, 판교, 성남 중심으로 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비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직주 근접, 직장에 가까운 주거지를 택해야 되는 중요성이 갈수록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집에서 한 명 일하는 게 두 명 일하기 때문에 직장에 보다 가까운 주거지가 더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경기도 일자리 증가폭을 보면은 경기도의 핵심지도 분명히 서울 못지않은 또는 서울 비핵심지보다 더 높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관심 있었던 표현이 공급 절벽이 기회다. 사실 뭐 이 책을 관통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제 둔촌 올림픽 파크 포레원이 입주 여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사실 2018년 말에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시작했을 때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 그때보다 더 큰 물량. 근데 헬리오시티 입주 때는 서울의 전세가율이 59%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54%거든요. 그때보다 전세가율도 좀 낮기 때문에 시장을 지탱하는 전세가의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더 큰 입주 물량이 있을 때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봤고요. 사실은 둔촌 입주하고 몇 개월 동안 서울 각지에서 대단지 입주가 이어지는데 내년도까지도요? 그렇죠. 네. 서울뿐만 아니라 서두권, 수도권 공급 절벽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급 절벽이 일시적인 과공급 구간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공급 절벽이 기회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과공급이 얼마 정도 되나요, 물량이? 사실 헬리오시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10세대고 네. 그 다음에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 명일, 레미안, 솔베뉴 합쳐서 4,005 정도가 이제 그 이후에 입주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둔촌이 올해 12월 말부터 12,000세대가 입주를 하고 그 이문, 장위, 반포, 휘경 등에서 10,000호 정도가 또 입주를 합니다. 야, 맞네. 그러니까 헬리오시티 입주 이후의 구간보다 둔촌과 둔촌 이후의 구간이 훨씬 입주 물량이 많거든요. 영향을 반드시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렇게 입주 물량이 쏟아질 때 지금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는 게 맞는 타이밍인 건가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제 둔촌 올림픽 파크 포련이 입주의 영향이 또 하나 있다고 보거든요. 단지 물량뿐만이 아니라 선택지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예를 들면 부동산 카페에서 제일 큰 화제는 예전에는 파크리오랑 헬리오시티가 누가 더 그 위로 갈 것이냐 그런 논쟁이 많았거든요. 이제는 이 선택지에서 둔촌 올림픽 파크 포련이 이제 가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대에 파크리오, 헬리오시티, 둔촌 올림픽 파크 포련 선택지가 분산이 되는 거죠. 어느 요소를 더 중요시하냐에 따라 선택이 갈릴 텐데 어쨌든 상급지를 향한 수요가 분산되는 것만으로도 상급지 매매가 상승 행진에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세가도 마찬가지고 둔촌 올림픽 파크 포련 입주가 강남 3구 입주 물량에 저는 편입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진다. 함께 가는 거다. 네. 근데 실제로 2004년, 2008년, 2019년이 좀 특이한 해인데 뭐냐면 서울이 중장기 하락장이 아니었는데 6개월 이상 하락한 적이 있는 해가 2004년, 2008년, 2019년이에요. 근데 그 세 개 연도의 공통점이 강남 3구 입주 물량이 많았던 해거든요. 결국은 강남 3구 입주 물량이 많았던 해는 시장에 좀 영향을 줬다. 왜냐하면 같은 1만 호, 1만 호라도 이 비싼 곳의 1만 호는 유동성을 더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서울이 천장을 좀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둔촌은 송파구급이 된다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입주 물량이 터질 때는 아무래도 상급지도 주춤할 수 있고 그때가 이제 상급지 진입을 들어가야 꿈꾸는 된다. 분들에게 예, 진입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책에서도 상급지 입성 마지막 기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어디를 사는 게 좀 좋다고 보세요? 추천하는 뭐 이런 특정 지역을 저희가 꼽을 수는 없지만 네, 좀 어떤 점을 보고 매입을 하는 걸 추천하시는지. 뭐 상급지로 가야 된다는 뭐 당연한 그 전제가 있지만 상급지로 바로 갈 수 있는 가기는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급지를 가기 위한 그 징검다리 역할로 정해진 호재가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가장 그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역시 그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연결되는 신규 철도 노선이 생기는 곳 5개를 꼽을 수 있는데 GTX-A가 이미 부분 개통했지만 삼성역은 2028년에 개통되기 때문에 네. 아직 완전한 호재를 몸에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GTX-C는 제가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 청량리역이나 광운대역도 있고요. 그런 호재가 있는 곳들이 많이 연결되는 게 GTX-C이기 때문에 이제 개통이 되면 수혜를 볼 곳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럼 서울원 아이파크 잡아야 되나요? 그래, 나 궁금한데 진짜. 예, 서울원 아이파크 20억 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20억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진짜 진심으로. 언젠가는 갈 건데 지하철역을 출근 시간 타차에는 순위를 5년간 뽑고 아, 있거든요. 맞아. 그거 예전에 있었어. 예, 그걸 이번에도 뽑았고 명확한 트렌드가 있는데 2022년까지는 동남권은 원래 이제 좋았고 출근 시간 타차에는 상위권이 동남권에 많았는데 서남권 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게 신기한 여의도역, 가산 디지털 단지역, 뭐 구로 디지털 단지역 이쪽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직주 근접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구나 판단했는데 2023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서북권요? 예, 홍대 입구, 합정, 마포 쪽 그쪽에 출근 시간 타차런이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됐고 거기는 왜 갑자기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일자리가 뭔가 보강이 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보여지고 네. 그럼 올해는 어떤가 했을 때 올해 제가 6월까지 봤거든요. 근데 서북권이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동북권만 없는데? 그러면 저는 그 앞으로 이제 강원도 역세권이 개발하면 광운대 역세권이나 어. 뭐 노원 쪽에 이제 서울시 투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현재만 본다면 아직은 이제 동북권이 일자리 측면에서 아직 좀 소외된 부분은 좀 있지 않나. 그렇죠. 예, 향후 호재에 좀 이제 기대가 주거지만 많고 네, 일단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C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 GTX-C가 개통이 되면 아무래도 동북권도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9호선도 괜찮나요? 사실 2호선, 9호선이 가장 황금 라인이라고 많이들 일컬었기 때문에 그죠. 특히 3대 도심 중에 강남 여의도를 연결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9호선 연장되는 곳도 분명히 그 상급지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손색이 없는 지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신안산선 많이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전문가분들도. 여기 괜찮다.
사실 지금 이게 GTX-C 말고는 다 착공한 노선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해진 개통이 정해진 그렇구나. 곳들이 있거든요. 착공을 그 기준으로 말씀을 네, 해주신 맞습니다. 건가요? GTX-C만 착공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착공식만 하고. 네, 어. 맞아요. 아. 착공식만 하고 착공을 아직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5개. GTX AC, 9호선, 신안산선, 그리고 힌트 주세요. 경기도의 2개 지역을 연결하는 2개지요? 곳입니다. 지금은 다 서울만 얘기했는데 어, 서울의 이게 도심만 연결하는 거였는데 되게 떠오르는 일자리 아, 떠오르는 지역인데 월판선? 그렇죠. 월판선입니다. 월판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판교로만 연결되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송도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송도도 지금 바이오 클러스터로 이제 막 엄청 부상을 하고 있고 판교는 뭐 아시다시피 뭐 판교 테크노밸리 1, 2, 3까지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판교와 송도가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위치한 곳들은 사실은 대부분 지하철이 없던 곳이었기 때문에 없다가 생기는 곳의 기저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올라가는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있겠네요. 근데 이게 굳이 그러면 서울을 가진 않더라도 네. 경기도에 일자리가 많은 두 곳을 연결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상황은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데 뭐 지방은 계속 미분양 뭐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집값이 떨어진 이런 지방의 아파트도 매입을 하는 게 좀 괜찮을까요? 책에서도 대구 예로 좀 맞아, 대구를 드셨더라고요. 좀 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대구랑 인천이 가장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공급이 많았다. 특히 대구의 공급이 굉장히 적정 수준을 많이 넘어서는 공급이 입주가 22년, 23년, 24년에 계속된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구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로 봤을 때 주요 도시 중에 가장 많이 떨어진 중장기 평균보다도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구는 가격 메리트가 뭐 역사적 저평가 수준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반대급부로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미분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신에 공급이 급감하는 상황이 이제 초래가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뭐 대구가 올해 계속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직도 미분양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이제 가파르게 감소를 하는 구간에 돌입했고 그럼 향후에 이제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없으니까 또. 공급 절벽이라는 건 대구에 적용이 될 단어거든요. 대구가 작년에 착공 물량이 1,000호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거의 대구시에서 없는 아예 거죠. 막았잖아요. 인허가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아예 없는 거고 올해도 9월까지 2,000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착공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그럼 대구가 26년, 27년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 24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지만 25년 감소하고 26년, 27년에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떨어진 가격 메리트가 생긴 상황에서 26, 27년 입주 절벽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대구가 굉장히 유망하지 않을까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보시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저는 상용 근로자 지표를 보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양질의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인데 대구의 상용 근로자 수가 많이 늘고 있어요. 광역시 중에는 제일 많이 늘고 있고 전국에서는 제주, 세종, 경기, 충남 다음으로 대구가 제일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2년간 그 말인즉슨 결국은 상용 근로자, 그러니까 양질의 직장에 다니는 일자리에 다니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건 결국 주택 매수 여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구가 공급 절벽이 향후 예고되어 있고 상용 근로자로 대표되는 수요도 이제 보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반등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읽어야겠다. 이 책을 꼭 읽고. 안 읽었어? 아, 전 읽었죠. 전 너무 재밌게 읽어서 진짜 추천을 너무 하고 싶은 책이라 땅지코 구독자님들도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구독자 이벤트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 삼토시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연합니다. 네. 오, 삼토시님이 쏘십니다. 쏜다. 출판사에서 안 도와주면 제 사비로. 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짜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